예, 안녕하십니까. 장기표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요즘 참 이 세상살이가 어렵습니다.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.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, 특히 또 이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도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사실 이러한 이 경제나 또 안보나 또 심지어는 교육이나 하는 이런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그거는 뭐냐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과는 영 배치되는 그런 이 국정 운영을 해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더 화도 나고 또 심지어는 짜증도 나고 또 이것 때문에 병이 이미 걸렸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. 또 인생지사 세옹지 말하는 말도 있듯이, 즉 잘못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말도 있고, 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, 코로나는 당장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점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엄청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. 즉 코로나에서부터 새로운 국정 운영 방안과 또 삶의 영위 방식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저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요컨대 이처럼 이 세상이 어렵기는 하지만, 그러나 반드시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 가운데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도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말하자면 피곤하게 해왔는데, 즉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나 정치를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 지지도가 50%가 넘고, 특히 젊은 사람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도 하고 또 불신도 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이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무려 일주 사이에 2.4%나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긍정평가는 45.7%고 부정평가는 오히려 1.4%가 부정평가는 1.4%가 올라서 49.5%가 됐습니다. 국민의 반 정도가 또 이거 무응답까지 보태면 하여튼 반수 이상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왜 이러느냐,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. 내용이 왜 그러냐면 추미애 이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휴가 문제, 사실 이러면 되겠습니까? 나중에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특혜를, 아니면 직권남용을 통해서 특혜를 누려온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? 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이게 지금 고발당한 지가 지난 1월 달입니다. 그건 지금 9개월이 되도록 이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. 법무부 장관 아들이 고발을 당했는데 수사를 9개월 동안 안 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다가 또 그 조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걸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데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.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이걸 다 모릅니까? 이게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정부가 또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이 특권을 행사하고 또 무리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압니다. 그 다음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요,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가 국회 국정연설을 하는데
그게 좀 말하면 이런 걸로 검색 실시간 검색어에 좀 맨 위로 올라가니까 카카오톡도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. 이 정권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윤영찬 씨의 이 발언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.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청와대에서 소통 수석 비서관인가 뭐 했는데 얼마나 이 지금 여론을 조작하는가 하는 게 이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. 이 지금 도둑이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꼬리가 길니까 밟힌 겁니다. 또 다음에 이런 문제로 20대 말하자면 추미애 아들 문제는 20대와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? 20대에서 무려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5.7%나 떨어졌습니다. 5.7%. 그래가지고 33%밖에 안 되고, 그 다음에 50대에서도 또 이 4.1%나 떨어져서 44.7%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. 또 성별로도 남자들이 이제 병력 문제 이런 거는 남자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? 그것이 9.0%가 떨어졌습니다. 9.0%. 근데 여자들은 또 여성은 4.0%가 올랐다네요. 사실 여성들도 떨어져야 됩니다. 물론 떨어져야 될 연령층이 말하자면 아들을 뭐 군대 이미 보내고 있거나 또는 보낼 나이쯤 돼서 더 이 관심이 집중되겠지만 하여튼 여성들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별로는 학생들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. 10.6%는 떨어졌습니다. 이 일주 사이에 10.6% 떨어졌다면 이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. 사실 우리 학생들도 여기서 말하는 게 주로 학생이라는 건 대학생을 말하는 거죠. 학생들도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좀 저는 파악하게 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문재인 정권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의, 공정입니다.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정의, 공정과는 멀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확인되어 가지고 결국 하여튼 20대 남성 학생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말하자면 4% 내지 심지어 아까 9%입니까? 9%까지 떨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지난주에 약 한 2.4%가 떨어졌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절대 망합니다. 문재인 정권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지지율을 계속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이번에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또 윤영찬 씨의 여론 조작 문제로 말하자면 국민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도 동시에 떨어졌는데 남성한테서는 8.9%나 떨어지고 또 학생한테서 6.5%포인트가 떨어지고 또 50대가 많이 떨어졌네요. 아마 50대가 아마 자기 아들들을 군대에 보낼 나이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무려 11%나 떨어졌습니다. 11%.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도 9.9%가 떨어졌고 또 지역적으로는 부산, 울산, 경남 이걸 요즘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8.0%가 떨어져서 또 호남에서도 떨어졌네요. 호남에서도 4.3%가 떨어졌다고 합니다. 국민 여러분, 민주주의는 여론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. 물론 여론정치가 때로는 전체주의 독재로 나아가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문재인 정권이 마침내 국민의 지지를 잃어서
끝장날 조짐을 저는 보이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래가지고 이 국민의힘, 미래통합당 개정 당명이 국민의힘인데,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에 좀 올랐습니다. 올라서 남자들한테서는 3.7% 오르고, 또 20대에서 특히 8.9%나 또 오르고, 또 학생들한테서도 7.1%나 올라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, 국민의당이 꼭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, 그래도 국민의당 제1야당인 것만큼 국민의당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국민들의 상당한 희망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제가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여론조사 발표 내용을 소개했는데, 제가 이 여론조사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여론을 조작해도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끝까지 조작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희망을 이러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국민 여러분,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희망이 가장 중요합니다. 사람이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경우에 살기가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. 왜 끊느냐? 희망이 없을 때. 희망이 없으면 사실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. 근데 희망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세상은 절대로, 역사는 발전하게 되어 있지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런 점에서 희망을 가지시고, 특히 또 문재인 정권도, 즉 국정을 파탄내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도 끝장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시고 또 끝장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